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는 핀테크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P2P 투자를 비롯해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서비스에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MZ세대의 투자자 증가 요인은 투자 간편성, 그리고 모바일 접근성, 투자, 소액 투자 등으로 분석되는데요. 무엇보다 제로금리 시대에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확산됨에 따라서 자본금이 부족한 20대들은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간편 투자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P2P 업계 관계자는 MZ세대가 기성세대가 추구하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테크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에 능숙한 세대인 만큼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거부감이 적고 투자 자산을 공개하거나 후기를 공유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재테크 이야기. 안녕하세요. 재테크 꿀팁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세요? 오늘은 저 지난 한 주에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는 요즘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쁜 옷을 입으러 갈지 아니면은 예쁜 기업으로 나타날지는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진 대리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비가 조금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에도 비가 내려가지고 우르르 캉캉.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바람을 쐬러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언니! 요새도 재테크 수업 잘하고 있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원 쉬잖아. 이참에 나도 재테크나 해볼까 하고. 언니 재테크 잘 알잖아. 그래서 전화했지. NPL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막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이기 때문에 방법도 수익 구조도 잘 모르는 상황이시고 기대하는 수익률은 15% 정도입니다. NPL 투자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NPL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PL 경매 투자란 그런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 알아두면 좋을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안정장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담보물건에 대한 이거를 좀 봐야 주셔야 돼요.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 진행 혹은 배당금 우선수령을 위한 이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P2P 플랫폼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P2P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라는 것이 돈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당장 등록해. 너 내 회원되라. Right now. 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뉴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본격화되면 금융과 이종산업 간 데이터 매시업을 통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탄생의 길이 열립니다. 각종 데이터를 서로 합쳐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에서 데이터는 금융사가 아닌 고객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회사와 IT, 핀테크 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는 프론트원 핀테크 특화 보육 프로그램인 핀테크 큐브에 보육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핀테크 큐브는 핀테크 기업 보육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입주 기업을 선발하고 전문 운영사를 통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원회의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입주 기업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최대 25개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해외 투자 내실화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 민관합동 지원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 분야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 여름 정말 덥고 뜨거울 거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더위가요? 그렇게 네. 온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있대요. 그게 뭐죠? 핀테크 업계. 정답! 네, 오는 8월에 시행 예정이죠.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계가 아주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업계에서 데이터 3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 3법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정보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생긴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없애고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 처벌 강화로 이렇게 데이터 3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 행정체계 효율화, 또 위반 처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핀테크 또 P2P를 알아갈수록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절감합니다. 데이터가 거의 돈이고 이게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또 매시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시업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두 가지 노래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국가 반주에 뭐 사이코의 그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뜻을 약간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각종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제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중 산업과 결합을 적극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시업이라는 게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들을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발전이 이 매시업으로 인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날로 커져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금융권의 정보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래소가 또 출범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난 11일에 금융보안원과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는데요. 이 거래소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된 그런 정보랑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소가 생기면서 공급자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뭐 등의 약 5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은 핀테크 기업이나 뭐 연구소 등과 같은 그런 수요자가 이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해서 시간과 절차,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데이터 거래소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럼? 역시나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 취지는 진짜 좋은데 판매 데이터 선정을 하거나 이제 가격 정책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카드사랑 은행이 이제 쉽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제도나 뭐 서비스, 이런 상품 도입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융당국은 낮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요청 거래 시스템 개발과 이제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이제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된 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제도에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더 발전이 될지, 데이터 거래소로 인해서 우리 핀테크 산업이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을 심의했다고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리님? 네,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인프라도 구축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목표인 만큼 로드맵을 작성하고 되게 실천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난 2008년에 시작해서 3년 단위의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유지와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었습니다. 2008년에 1차가 시작됐다는 거 보니까 정부가 차근차근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 계획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계획인 만큼 좀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우선 금융중심지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서울,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금융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2차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위해서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를 추진했습니다. 네, 다음은 3차인데요. 또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위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추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4차 계획에서는 금융시장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네,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어렵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가 금융의 성장, 발전,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참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게 5차죠. 그럼 네. 5차 기본 계획은 어떤 건가요? 네,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제는 국제 금융 중심지 간의 경제 심화 이런 여러 변수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핀테크가 각광되는 그런 국내외 금융 환경을 반영해서 이번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를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로 삼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글로벌화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중심지에 좀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5차, 이번부터는 국내 금융 환경을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을 모색한다. 글로벌화를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기본 계획 진행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이번 기본계획안 중심 정략을 통해서 이제 그 방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중심 혁신 유도. 두 번째,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 세 번째,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비교 우위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금융 인프라 국제화하며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는 과제가 수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긴 시간 동안 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글로벌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또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줄지 함께 좀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두 분이 또 얼마나 우리를 감정이입을 하게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9살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부모님이 학원을 열어주셔서 학원 운영한 지는 올해로 2년 차가 됐습니다. 요즘에 진짜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필라테스. 필라테스가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직 안 해보셨구나. 저는 스피닝만 열심히 바이크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필라테스를 꼭 해보려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면은.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많이 가는 분야일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필라테스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비싸요. 없어요, 없어요. 비싸서 엄청 못해요. 비싸요. 월급을 올려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 공개적으로 요거 컷. 이런 거 안 잘리는 거 아시죠? 월급을 올려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절대 안 돼. 분이 사랑합니다. 네, 필라테스를 두 분이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사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몇 달간 학원이 휴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운영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업에서 프로모션으로 여는 필라테스 수업에 거의 무보수로 참여를 하면서 인별그램 팔로워 수도 많이 늘어나 있었고요. 이제 막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좀 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참담한 기분입니다. 서울이라서 임대료가 아주 세요. 반지하 30평에 임대료 2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진 않지만 실내 체육시설 그 제한 알림이 되게 많이 네. 왔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수강생이 줄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거는 저희도 엄청 이해는 하지만 좀 반강제로 영업을 중단한 케이스니까 속이 진짜 타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게 또 생계와 바로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참담한 기분이라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던 학원 블로그에 맛집 포스팅을 하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 학원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 글에 댓글을 남긴 한 블로거에게 답글을 남기러 갔다가 NPL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NPL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 다이어리도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NPL 투자가 수익률도 높고 투자 기간도 짧다고 해서 처음에 보고 혹했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 분야여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동기 언니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 요새 또 재테크 사업 잘 되고 있지? 뭐야, 요새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십축달구 청첩장이던데 너도 혹시? 아유, 언니 아니야. 나 알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귀어본 사람 없는 거. 무슨 결혼을 해. 그게 아니라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 쉬잖아. 그래서 이참에 나도 재테크나 해볼까 하고. 언니가 재테크 잘 아니까 그래서 전화했지. 안 그래도 나도 헬스장 스톱하면서 너 생각이 나더라고. 개업하고 한 번 찾아가지도 못했네, 미안. 오지만 못했어? 메로나도 안 사고 먹을 거라도 사들고 왔어야지. 됐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당장 등록해. 너 내 회원되라. Right now.
아, 근데 언니, NPL 투자 한번 들어본 적 있어? NPL 들어봤지. 경매 쪽 아니야? 봐봐. 벌써 언니 다 아는 것 같아. 아,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NPL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넋놓고 있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돈 좀 마련해볼까 해서 말이야. 이참에 제대로 NPL 공부도 해볼까 해. 알지, 언니? 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글쎄, 나는 경매 쪽은 잘 몰라서 NPL은 이름만 들어본 정도야. 근데 너 진짜 요새 많이 힘들긴 하나 보다. 재테크 공부를 다 한다고 하고. 어릴 때 책만 보면 5분 안에 잠들어서 너 별명 5분 컷이었잖아.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이제 나 그래도 10분은 버틸걸? 아유, 자랑이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봐봐. 재테크 꿀팁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봐봐. 경매 채널이야. 언니에게 조언을 듣고 유튜브에서 NPL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재테크 꿀팁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NPL은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네요. NPL 관련 용어들을 아주 쉽게 좀 풀이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L 투자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적금은 100만 원씩 꾸준하게 들고 있었고요. 필라테스 시작하기 전에는 핸드메이드로 액세서리를 팔던 게 꽤 잘 돼서 그때 월 수익 300 정도 나온 터라 모아둔 돈은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 초보인 만큼 하게 되면 소액 투자로 시작해 보고 싶고요. 투자금은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5% 정도 원하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NPL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투자할 만한 상품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29살 필라테스 강사,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듣기 대표님의 애제자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 꿀팁 다 전수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너무 새침하셔서. 네,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살 여자분이시고요.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 투자금 일단 소액 투자로 500만 원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기대하는 수익률은 15% 정도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임대료로 지금 학원 임대료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요. NPL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막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이기 때문에 방법도 수익 구조도 잘 모르는 상황이시고 또 여유로운 지금 자금으로는 한 3,6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필라테스 강사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이렇게 운동하는 곳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런 운동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스피닝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8개월 정도 했는데 네. 아예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고 이제 열어도 조금 무서우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어떠세요, 대리님은? 저는 코로나 확진자가 집 앞에 있는 체육시설을 왔다 가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니랑 형부랑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체육시설 안을 보게 됐는데 PT 선생님이랑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다 마스크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스크를 다 쓰고 운동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매일 아침마다 클라임 운동 하는데 그 강남역 1번 출구 계단 맨날 거기 운동하거든요. 저 계단이 갑자기 되게 무슨 많아서. 학원 홍보를 하시는 줄 알고 어떡하나 했는데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곳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동을 조금 못하는 체질이어서 그 1번 출구 올라가는 것만으로 땀을 뻘뻘 흘려요. 네. 근데 뉴스 보니까 공적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가 적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땀이 마스크의 미세한 구멍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네, 많게는 20%까지 호흡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 KF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건 사실 자제해야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동 조금 쉬시고 재테크 공부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떤지 나이스 코로나19 타이밍이네. 슬기롭게 이겨나가 봅시다. 어떻게 이 사연자님께서도 재테크 꿀팁 영상 잘 찾아오셨는데요. 요즘 유튜브로 재테크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어떤가요, 많죠. 주변에? 저희도 조금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요새는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방식이 그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라떼는 말이죠. 저희는 이제 공부할 때 학원이나 과외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료의 양이 조금 적었던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보는 인강이라든지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건 다 유료화여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질의 정보가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도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영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복 받으셨다라는 게 배명진 대리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500만 원으로 일단 NPL 투자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처음 투자를 결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금액이라는 게 사실 있을까요? P2P라는 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얼마가 좋습니다라고 저희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만의 그 예상하고 경제 사정이. 있는데 경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투자 방법이든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고 제가 진짜 100번은 진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방을 원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P2P 플랫폼을 가보시면은 수익률 계산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어느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이 계산기를 확인하셔서 이제 적정 금액을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NPL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막 처음으로 알게 되셨잖아요. 그만큼 일단 정의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NPL 투자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NPL은 부실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PL 경매 투자란 그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그런 부실채권에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건 자체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줬는데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채권을 부실채권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채권을 조금 싸게 사서 매입하는 걸 투자하는 거죠. 기존 뭐 부동산의 경매라던가 아니면 매매라던가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사와서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건데요. 부실채권이라는 게 아까 3개월 동안 갚지 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네,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전성 분류가. 근데 여신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정상 여신이 있는데요. 정상 여신은 말 그대로 이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좀 양호한 대출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요주의 여신인데요. 요주의 여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됐을 경우를 뜻하는데, 이 요주의 여신은 저희가 늘 말하고 있는 SLB 상품에 해당되는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정 이상 여신은 담보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NPL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회수 의문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손실 발생이 예상됐는데 현재 그 손실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그것을 회수 예상가액 초과 여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이제 손실 처리하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추정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P2P 그 플랫폼 안에 올라온 NPL 상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개인 투자자가 이 NPL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P2P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 담보 비율, 이 담보 LTV 기율이 굉장히 터무맹랑하진 않은지, 또 안정성이 있는지, 대출 금액이랑 투자 기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허무맹랑하지 않은지,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수익성이 높은지 괜찮은지, 그리고 신용 등급은 어떤지, 기타 등등 권리 분석, 출구 전략, 그리고 낙찰가율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해당 투자하시는 물건을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할 때도 역시 투자자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방송을 계속 해 나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또 NPL은 경매를 통해서 이제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채권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P2P 투자 수익금을 예상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NPL 또한 이제 원금 회수가 100% 가능합니다라고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진행했었을 때 채권이 이제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은 그럴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안전장치를 또 이제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을 가진 MPN 전문가에 의한 권리 분석, 현장 분석, 배당 분석 이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보다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보물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NPL 전문 법인에 대한 약속, 어음, 공증을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 어음, 공증을 통해서 NPL 전문 법인의 재산을 압류를 해놓던가 아니면 경매를 진행해서 그 돈으로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알아두면 좋을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하면 꼭 나오는 그 주문 같은 말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높은 수익률만큼 항상 리스크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이거를 좀 봐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 실행 이후에 원리금에 대한 연체 발생 시에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 진행 혹은 뭐 배당금 우선 수령을 위한 이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자로부터 우선 배당 동의권 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대출 신청 이후에 담보물에 대한 법원의 배당금을 근저당권인 대출 법인보다 질권자인 P2P 플랫폼이 우선 배당받기 위한 동의서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자로부터 방어 입찰 확약서를 진구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차후에 실제로 경매 진행을 할 시에 예상 낙찰가율 이하로 낙찰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배당할 수 있는 그 금액 이상으로 대출자가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증서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출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이 필요해요. 마지막 이유는 대출 실행 이후에 원리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 대출법인의 일반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혹은 경매 진행을 통한 원리금 회수를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서류들이 꼭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개인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미리 좀 점검하고 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분께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개인이 NPL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P2P 플랫폼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개인이 NPL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이미 설립된 SPC 또는 NPL 개인 간 거래,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P2P 플랫폼을 통해서 NPL 투자를 하는 방법. 이제 P2P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안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라는 것이 돈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이제 수익이 높은 채권은 1금융권에서 이제 도매상격인 이제 1차 AMC로 파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간의 거래다 보니까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투입할 이제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AMC를 통해서 NPL을 투자할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2차 중소 AMC에서 대부업체로 가는 거를 그래서 좀 1차 대부업체에서 좋은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2차 중소 AMC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좀 안 좋은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무래도. 되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AMC와 P2P 플랫폼, 이제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P2P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지금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이제 NPL의 완전 초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또는 사람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리스크를 진짜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PL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약간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구조를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
그리고 P2P 업체가 직접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실채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AMC 회사가 부실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그 NPL 채권 살게라고 첫 번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MC 회사는 그 부실채권을 사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자금에 대해서 P2P 업체에 NPL 채권을 살 수 있는 대출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을 받은 P2P 업체는 플랫폼에 여러 NPL 채권을 명시하게 되죠. 그 채권을 보시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고르셔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투자금을 저희는 대출금을 펀딩이 나가죠. AMC는 그렇게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NPL을 사겠다라는 채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유하게 된 NPL 채권을 가지고 있는 AMC는 그 부실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경공매를 진행을 하고 경공매를 진행을 했을 때 배당금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AMC는 P2P 업체에 배당금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받아온 배당금을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투자 수익금을 얻게 되시게 됩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500만 원으로 투자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500만 원 투자했을 때 NPL 어느 정도 수익금 낼 수 있을까요? 네, NPL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볼게요. 모집 금액이 5억 원짜리 NPL 물건이고요. 투자자님께서 투자금 500만 원 말씀하셨고 예상 수익률 15%의 기간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자님께서는 세후 금액인 이자 54만 원을 4개월 후에 투자 수익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났을 때 원금과 함께 투자 수익 54만 원, 그래서 토탈 554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NPL 투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NPL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투자 구조,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NPL 투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테크 꿀팁도 놓칠 수가 없죠. 먼저 배대리님의 꿀팁부터 들어볼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던 꿀팁을 지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재테크 꿀팁은요, P2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꼭 확인해라입니다. 아까 지연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다 못 보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번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꼭 안전장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때문에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서 좀 더 좀 좋은 투자, 괜찮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장치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대리님의 꿀팁은 뭔가요? 저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체크리스트 목록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있었죠. 안정성, 수익성, 신용분석, 권리분석 굉장히 많았잖아요. NPL 물건 자체가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석이 필요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파악이 무조건 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네, 담보 물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투자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다 성공적인 재테크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대리님, 저희가 꿀팁을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더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대표님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또 들어보실 저희가 기회를 드려야죠.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이고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입니다. 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인데요. 선착순 20분만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난 이후에나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PL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배대리님? 저의 또 원조 파트너죠. 또 이지연 대리님이랑 방송을 하고 저희 또 세 명이서 또 이제 초창기에 멤버잖아요. 걸스들이니까 또 오늘 또 고향에 온 것만 같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점점 여름이라서 더위가 많이 심해질 텐데
또 일교차 조금 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꿀팁 되새기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여름이다, 건강관리 주의해라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꿀팁에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주시는 배 대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 대리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행복했나 생각이 드니까 먼저 짝짝이가 나야 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재테크 꿀팁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는 유튜브로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잠깐씩 시간 활용해서 요즘 같은 때 재테크 공부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유튜브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재테크 과외 선생님 역할 톡톡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 투자 대상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핀테크 투자 백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부동산 P2P 상품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품이고요. 앞으로 이 성공적인 P2P 투자 사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떤 상품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상품의 개요와 함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개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가구 주택이고요. 상환 완료된 상품입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대지 면적이 364제곱미터, 연면적은 477제곱미터입니다. 층은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7개월 기간이고요. 용도 지역은 다가구 주택 신축 사업 지역이고요. 예상 가치, 준공후 예상 가치는 27억 원입니다. 연수익률은 14%였고요. LTV 구간은 70%였고요. 상환 방식은 만기 시 상환. 만기가 됐을 때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시 상환 방식이죠. 상환 제보는 첫 번째로 준공후 담보대출 대환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준공후 담보대출 상환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 임대 수익을 통한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건축자금 대출을 상환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총 3층 건물의 주택이고요.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 이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름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은 공동주택으로 보통 4층 이하의 건물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는 이제 빌라가 바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세대 주택은 소유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 주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가구 주택은 우리가 하는 이제 원룸, 투룸 같은 소유자가 한 명인 분이 임차로 여러 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집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 부동산 PF 상품입니다. 부동산 PF는 P2P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앞에 부동산이 붙잖아요. 그런 만큼 개발 호재, 입지 이러면 무시할 수가 없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해당 물건은 워낙에 뛰어난 입지와 다양한 호재가 겹쳐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B 노선이 준공 예정인 별내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 내에 진입 가능한 서울과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수석대교가 건설되고 올림픽대로가 또 확장되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등 교통 호재가 굉장히 구축이 잘 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왕숙지구가 아주 가까이 있고요. 삼교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로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가 완성되면 약 13,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에 대한 해소와 출퇴근 시 잠실까지 20분대, 강남역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입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GTX B 노선이 개통이 될 경우 서울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청 가깝네요. 네.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출퇴근 시간이 15분대라면 이 서울권 근무자들의 유입이 정말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서울과 멀지 않은 이 근교의 그 남양주는 이 도심 속의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직장으로의 출퇴근 동안 편리함으로 이 또 4호선과 8호선이 또 연장까지 더해지면 잠실이나 이 강남권의 근무자들 또한 남양주의 유입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시일 내에 대도시로 살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상품이 거주 목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고 P2P 투자 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투자 상품으로 다가구 주택 어떤가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대환으로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늘 설명드리는 준공후 분양 및 임대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말의 주 관점을 보면 다가구 주택의 특징은 아무래도 임대 수요, 임대가 맞춰져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실이 일어나면 안 그렇죠. 되고. 네. 그렇다는 것은 그 수요가 맞춰져 있는 곳에 수익률이 나오다 보면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겠죠. 투자하신 분들이 분양을 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시거나 또 임대가 들어왔을 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실률이 좋을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곳에 생길 예정이고, 그만큼 여기에 뭐 거주하셔야 되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 크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수요가 많다라는 건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보호장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 장치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형 토지 신탁 입탁 수익권에 대해서 2순위로 수익권 대출금의 30%를 더 설정한 130%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사 법인 연대 보증 및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되지만 남이 서주면 좋은 거죠. 네, 두 분 별로 안 웃으시네요. 책임 준공 확약은 뭐냐면, 자, 시공사 건물을 짓는 회사가 무조건 건물을 끝까지 지어주겠다는 이제 각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 경매 낙찰가로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요. 바로 자산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각을 통한 또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대출 회사의 대출 법인의 주식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후에 분양을 통한 원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보호장치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다, 여러 단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이제 아시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P2P 투자나 혹은 또 부동산 PF 상품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P2P 상품, 부동산 PF 상품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 유념하셔야 될까요? 이런 말 있죠. 화려한 장미에는 향기가. 있지만 아픈 가시가 있다. 네. 하지만 그 가시만 조심하면 아름다운 장미를 곁에 둘 수 있다. 특히 이 P2P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주의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유혹에 냉철히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금리 상품이란 거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실 위험이 과연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건축자금 대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재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시점이 준공 후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장기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연체가 갔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냐면,
물건지에 해당 물건지의 입지와 개발 호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수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 미분양이 언제쯤 회수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것이 분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이 부분에 투자하시는 것에 중점적으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고금리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또 부동산 PF 상품 특징상 미분양 시에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PF 상품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에 별내 신도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막 채널 돌리시다가 딱 반갑게 멈추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핫한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P2P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 나는 거야? 내가 부동산 뭐 직접만 해봤지 어떤 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예상되는 상환 스케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남양주시 다가구 주택 상환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2천만 원이고요. 기간은 7개월입니다. 수익률은 14%이고, 자, 이자 수익을 보시면 첫째 달과 둘째 달 한 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달은 31일이고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매달 이렇게 이자를 받으시다가 토탈 이자 세 전 280만 원을 받으시는데, 네, 세금을 제하면 내가 낸 원금 2천만 원과 합한 280만 원을 받으셔서 2,203만 원을 최종으로 지급받게 되시는 상환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원금을 얼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했는데 이자는커녕 내 원금도 손해를 보면 정말 우울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미리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그 물건지의 담보가치 분석입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물건지에서 내가 투자했던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담보가치 분석인데요. 즉 남양주 다가구 신도시는 현재 27억 원 정도로 예상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선순위 은행에서는 대출 금액이 10억 원 설정돼 10억 원이고요. 네. 2순위 P2P 펀딩은 3억 원. 두 개 합산하시면 13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27억 원 중에 13억 원을 뺀 나머지 차액, 담보가치, 잔존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억의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잔존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이 뒷받침이 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은데 이 부담 조금 더 날려드릴 수 있게 투자 포인트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핵심 요소인 이 투자 포인트를 빼먹을 수 없겠죠. 남양주에서 청량리까지 10분, 서울역까지 15분대에 진입 가능한 초고속 교통망 GTX 개통으로 이 지가 가치 상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와 왕숙 신도시의 입주 완료 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석대교가 건설이 되고 올림픽대로가 확장이 되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이 남양주는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인해 미래가치 또한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 후 예상 담보가치는 한 27억 원으로 LTV, 담보가치 비율은 한 70%로 준공이 완료되면 임대 보증금, 분양대금 관리를 통한 투자 해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이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또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높은 지역, 투자자에게는 또 그만큼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상품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품이고요. 앞으로 부동산 PF, P2P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소개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 재테크 꿀팁 핀테크 투자 백서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재테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투자 노하우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더 자세한 내용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있는데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란로 3원타워 303호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대표님? 오늘은 차분한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실 말씀 다 하셔서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도 경제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미스트롯이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트롯으로 제가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마스크에 대표님은 숨이 막히고 이젠 나도 마스크 벗고 방송하고 싶다. 미스트롯의 열풍을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느낄 수 있으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네, 이사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진짜 마스크 뒤에 굉장히 멋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이사님 얼굴 공개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좋은 말씀, 경제 상식들 또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 전해주신 이득규 대표님, 차도연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불황에 더 주목받는 투자 상품 중 하나죠. 바로 NPL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NPL은 특히 투자의 구조와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모든 투자에는 수익과 위험이 항상 공존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재테크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난 이후에나 저희가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실생활에 유용한 재테크 상식, 재테크 노하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